여러분,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한때는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메뉴판 앞에 서는 게 겁난다는 기분 말입니다. 예전엔 10,000원 한 장이면 온 가족이 우동 한 그릇씩 먹고 알전 감자까지 곁들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밥 한 그릇에 13,000원, 15,000원 합니다. 아이들 간식 몇 개 고르면 5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고속도로니까 좀 비싸겠지 하고 넘어가려 해도 왠지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소풍 가듯 경부고속도로 타면 휴게소 들르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동 국물 한 모금에 정이 넘쳤고 호두과자 한 봉지 사서 나누어 먹으면 그게 인생의 낙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휴게소 풍경이 너무나 낯섭니다. 화려한 대기업 브랜드 매장들은 번쩍거리는데 정작 사람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음식값은 이렇게 비싼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손님은 비싸서 화나고 주인은 남는 게 없어 우는 이 역설적인 상황. 도대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하게 장사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영업 생태계가 설계된 방식 자체의 결함이고 시스템이 예고한 붕괴의 징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혼란스러운 금융 현장 한복판에서 대출 심사를 하고 부도난 기업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가장이 무너지는 걸 보며 피눈물을 흘렸죠. 요즘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그때 그 서늘한 기운이 다시 느껴집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구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해안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최근 휴게소에서 겪었던 황당한 가격이나 실망스러웠던 서비스가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직접 답변도 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5가지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휴게소 밥값이 비싸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독점적 구조가 어떻게 소상공인의 목을 죄고 소비자의 지갑을 강탈하는지에 대한 맹철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죽음, 즉 독점 상권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함정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금이란 게 뭡니까? 돈의 가격이죠. 그럼 상권이란 건 뭡니까? 사람의 흐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독점 공간입니다. 배가 고파도 다음 휴게소까지 몇십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하니 손님은 꼼짝없이 갇힌 셈이죠. 과거에는 이 운영권만 따내면 평생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휴게소 입찰 서류를 검토할 때면 그 권리금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을 보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은 휴게소 사업자들을 고속도로의 영주라고 불렀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입찰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으니까요. 그때는 휴게소 화장실 청소만 맡아도 자식 대학 보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입찰 공고를 보면 유찰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탐내던 독점 상권의 왕좌가 비어가는 걸까요? 지난달 제 상담실에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고 받은 퇴직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얹어서 휴게소, 내 작은 편의 매장을 인수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렸습니다. 겉으로는 차들이 가득해 보여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으로 맛집을 검색해 나들목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비싼 가격과 뻔한 맛에 질린 소비자들은 이제 휴게소에서 화장실만 들르고 지갑은 꽉 탔습니다. 독점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들어가는 건 불타는 지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살인적인 수수료 시스템의 횡포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고 잔인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휴게소에서 12,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사드시면 그 돈이 다 고생하시는 사장님 주머니로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게는 5,000원에서 6,000원, 즉 매출의 50% 가까이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40년 일하면서 수많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유통 매장을 분석해봤지만 휴게소만큼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수수료 구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고속도로 수익 구조를 정밀 분석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운영사의 땅을 빌려주고 운영사는 다시 개별, 점주들에게 매장을 하도급 주는 다단계 착취 구조입니다. 운영사가 도로공사에 내는 임대료를 보전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점주들에게 40% 이상의 수수료를 강요합니다. 중간에서 떼가는 돈이 너무나 많으니 점주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재료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지난주 상담실에 55세 정미숙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휴게소 푸드코트에서 10년 넘게 국수를 파셨는데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와도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자기 손에 쥐는 건 200만 원도 안 된다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자릿세로 뜯기는데 직원을 쓰고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현대판 소장농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계획 중인 사업의 수수료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 수치가 40%를 넘어서고 있다면 그건 열정의 대가가 아니라 시스템의 먹잇감이 되는 노예 계약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습격과 지역 소상공인의 멸종입니다. 요즘 휴게소 가면 여기가 명동거리인지 고속도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유명 햄버거, 유명 커피숍, 유명 빵집 브랜드들이 꽉 들어차 있죠. 왜 그럴까요?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맛집보다 인지도가 높고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 브랜드로부터 안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멸절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중반만 해도 휴게소마다 그 지역의 색깔이 분명하고 개성이 넘쳤습니다. 완성 휴게소 가면 진한 장터국밥이 기가 막혔고, 은강 휴게소 가면 강가에서 갓 잡아 올린 민물고기 튀김이 별미였죠. 제 상사분들은 그 맛을 보려고 일부러 업무 동선을 고속도로로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나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냉동식품만, 똑같은 브랜드 커피만 만납니다. 최근 제가 상담한 김씨 아저씨 사례가 가슴 아픕니다. 20년 동안 직접 가마솥에 불 떼서 진한 소머리 국밥 육수를 내던 분이었는데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대기업 가맹점으로 업종을 바꾸라는 압박을 못 이겨 결국 평생 일구어온 자리를 내주고 쫓겨나셨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이 사라진 상권은 결국 생명력을 잃은 죽은 상권입니다. 대기업의 거대한 간판 아래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저 비싼 임대료를 성실히 입금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인력난과 무인화의 역설이 불러온 서비스의 근본적인 붕괴입니다. 휴게소에서 키오스크 앞에 줄 서다가 답답해서 짜증난 적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도 메뉴 찾기가 힘든데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휴게소들이 왜 자꾸 이 차가운 기계들을 들여놓을까요? 인건비 아껴서 돈 더 벌려고요? 그것도 이유겠지만 더 큰 비극은 일할 사람이 아예 없어서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까지 왕복 몇 시간을 이동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려는 노동자가 이제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인구 통계와 고용 구조를 분석할 때 이미 경고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지방 소멸과 구인난은 휴게소 같은 외진 상권부터 무참히 무너뜨립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한 사장님은 주방, 도와줄 사람 한 명 구하는 게 소원이라며 밤마다 직접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십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음식질은 점점 떨어지니 손님은 더 줄어드는 필연적인 악순환이죠. 여러분, 무인화가 최첨단 기술의 발전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 환대받는 느낌이 없는 식탁에 손님이 진심으로 찾아올 리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민자고속도로의 가혹한 수익 추구와 공공성의 실종입니다. IMF 이후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길을 닦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비싼 통행료와 더 비싼 휴게소 물가라는 부메랑입니다. 민자 운영사들은 약정된 기간 안에 투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점주들의 고열을 짜내고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제가 과거에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감사할 때면 그들이 예상한 수익 구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곤 했습니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편의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이 절대적인 지상과제인 구조죠. 최근 제 상담실을 찾은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박 씨는 휴게소 밥값이 아까워 매일 아침 아내가 싸준 찬밥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혈관인 고속도로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선진국입니까? 휴게소의 기형적인 물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서민의 소비력을 파괴하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몰락하는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 탓, 세상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점이라는 화려한 환상에서 지금 당장 탈출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은 이 사업은 국가가 지켜줘, 이 상권은 절대 안 망해 라고 맹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처럼 거대 시스템에 철저히 종속된 독점권은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소모품처럼 버려집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30대 후반의 김태현 씨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유명 휴게소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던 걸 제가 목숨 걸고 말렸습니다. 대신 그 자본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 판로를 직접 개척하게 했습니다. 남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 수수료 떼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판을 짜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 고정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남 좋은 일 시키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의 시작이자 빚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맹철한 경제 감각을 기르라는 겁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이라고 홍보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제 은행 생활 40년 동안 껍데기 매출 숫자에 취해 대출은 무리하게 늘리다 한순간에 파산한 사장님들을 수만 명 봤습니다. 매출보다 100배 중요한 건 실제 수익률이고 수익률보다 1000배 중요한 건 내 주머니에 남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철저하게 내 실질 수익을 계산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빚이 있다면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아껴서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원금을 상환하십시오. 금리가 요동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빚을 줄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인내하며 체력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경제의 역사에서 위기는 항상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현금을 손에 쥐고
맨정하게 기다린 사람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빚의 굴레를 털어내고 현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십시오. 휴게소에 거품이 빠지고 기형적인 상권들이 처참히 무너져 내릴 때 진짜 가치 있는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내 경제적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몰락이라는 이 선명한 징후는 이미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휴게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참담한 미래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후 노후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1997년 그 시린 IMF 겨울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기여에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자산가도 천재적인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두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빚을 과감히 쳐냈고 허황된 유혹을 뿌리쳤으며 현금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낡은 시스템과 운명을 함께하며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준비해서 다가올 거대한 위기를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반전시킬 것인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작은 행동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내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을 현미경 보듯 꼼꼼히 확인하고 내가 금융기관에 갖다 바치는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빚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과 결단이 거친 경제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때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하는 든든한 경제 멘토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나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진솔한 경제의 진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평안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